또한 테슬라가 지금 곧 실적 발표가 시작되죠. 자, 테슬라는 이번 주 수요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자,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3일 김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1월 23일 장 시작 전인 거죠. 좋아요로 동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하기 전과 장 시작하고 나서 영상 꼭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담아가야 할 종목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죠? 미국 주식 상위 종목들로 누구나 알고 누구나 인정하는 메이저 주식들로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하지만 어느 위치에서 주식을 더 담을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식을 담게 된다면 보통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전 세계의 돈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개미털기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한국 시장보다 차트가 훨씬 정직합니다. 그래서 꼭 차트 분석이 필요하고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편안하게 본업보다 더 큰 수입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제발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아무 때나 주식을 사거나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같은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가는 건 수익률에서 천지차이입니다. 복리에 복리를 더해 더 빠르게 본인의 목표 수익에 도달하게 만들 테니까요. 자, 그러면 나스닥과 다우존스 보기 전에 슈퍼땡스로 댓글을 써주신 분들이 있으셔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령님, 우주맘님, 미스터 딩님, 슈퍼땡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영상으로나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제가 21년도 이 쓰리봉을 한 번에 넘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부근에서 하락을 말씀드렸죠. 이 하락은 전점 고점대와 전고점대 저항 라인대였던 이 부분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정확히 지지율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후 나스닥은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상승 추세 상단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어제 음봉으로 약간 밀리면서 끝나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날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제가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노란색 선 21선이 깨지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 약간의 조정은 이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의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정확히 이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밑꼬리 달면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후 다우존스는 다시 21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양봉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끝났기 때문에 나스닥과 다우존스 여전히 상승 추세 있지만은 어제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유가를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지금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겠죠.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 유가도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이 부분 잘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이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TQQQ를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약 2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 상단에 오게 된다면 음봉으로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음봉으로 힘이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저는 또다시 음봉이 하나 더 나오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모아갈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TQQQ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상승 추세 상단에 오게 될수록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린 후 지금까지 약 4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은 1차적으로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오게 될 것이며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힘이 빠지는 모습이 보인다라면 저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단 라인에서 다시 잡을 기회를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음봉이 나오면서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따라서 XOXL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 거의 다 오게 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비중 조금 줄여갔습니다.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는 제가 21선 노란색 선 부분이 깨지면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하락은 갈색선 121선과 초록색선 61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 보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차적으로 저는 매수를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였으니 1차 목표가는 어떻게 되겠죠? 빨간색 선 24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1차 목표가로 잡고 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CI죠.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제가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 지금 일주일 동안 5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상승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진입하면 안 되냐고 묻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부분에서는 진입하면 위험한 투자가 되겠죠. 항상 큰 상승 나오기 초입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는 비중을 줄여가는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큰 음봉에서 비중을 조금 줄여간 상황입니다.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면 이러한 N자형 파동 초입 부분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리니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저 또한 이 부분에서 AMD를 크게 모아가면서 지금 약 2주 동안 2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추세 상단에서는 음봉이 뜨게 된다면 비중을 줄여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약간 비중을 줄여간 상황입니다. 어제도 약 4%가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AMD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앞으로도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제가 또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GOOGL이죠. 알파벳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지금 약 2주 동안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 상단에서 음봉이 나와주면서 저는 알파벳 조금 비중을 덜어낸 상황이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또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SFT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정고점대의 저항 라인을 바닥으로 박스권이 2달간 지속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을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오면서 최근에도 이 부분이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더 모아간 상황이고 그 후 약 지금 일주일 넘게 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는 핑크색 선 5일선을 타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이 깨질 때마다 비중 조금씩 줄여가면서 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모아갈 수 있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 생기겠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도 매수 타점 나오게 된다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놉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PS죠. 시놉시스도 제가 이렇게 큰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반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약 1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니 보유의 의견이 있겠죠.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DIS죠. 월트 디즈니는 오랜 기간
하락 추세에서 지지 후 반등해주는 모습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반등은 N자형 파동으로 반등해 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약 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제가 그려놓은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1차적인 매수 가격에서 상승 얼마 안 했으니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겠죠.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2주 동안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큰 상승이 나오기 전부터 깃발 형태로 힘을 모아가고 있고, 이 힘은 큰 상승으로 분출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꾸준히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를 한 번 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엔비디아는 계속적인 저항대 500달러를 깨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리 엔비디아가 좋은 종목이라도 이 하단 라인인 저가 라인에서 모아가야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럴 때 신규 진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 역시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 핑크색 선 5일선을 깨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또 하단 라인에서 엔비디아를 모아가면 되겠죠. 이 하단 라인에서 제가 또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제가 쌍봉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2주간의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이 하락은 갈색선 121선과 초록색선 61선 부근에서 1차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 또한 이 부분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입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최근에도 이 부분도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연속적인 4일 동안 상승을 보여주면서 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다시 쌍봉이 위치해 있는 저항대 라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저항대 라인에서 또다시 힘없는 음봉을 보여준다면 저는 또 애플 약간의 비중 조절하면서 하단 라인에서 잡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 1001선 지지하면서 이렇게 반등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이전에도 장기 이평선 1001선은 지지 후 반등 해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가기 위해선 제가 어떤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반등하는 큰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음봉이 나오면서 저는 아직 테슬라 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이렇게 하락 추세 하단까지의 폭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니 테슬라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자, 테슬라 이 부분에서 양봉이 나와준다면 1차적인 매수를 진입할 것이고, 여전히 하락폭은 이만큼이 남아있으니 2차적인 매수는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테슬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또한 테슬라가 지금 곧 실적 발표가 시작되죠. 자, 어닝 위스퍼라는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주요 종목들 실적 발표 언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번 주 수요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테슬라가 지금 연속적인 하락으로 테슬라 실적이 안 좋다는 걸 선 반영했지만, 우리 예상 밖으로 테슬라가 더 실적이 안 나온다면은 이 밑에 하단 라인까지 오게 될 수 있는 거겠죠. 수요일날 테슬라 실적 다들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IONQ죠. 아이온큐는 제가 매물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다 매물대죠. 자, 그리고 최근에도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깨면서 또 하나의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 2주간 연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 하락대가 어디까지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빨간색 선 241선과 파란색 선 48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을 보여준다면 저는 1차적인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 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저는 어제 빨간색 선 241선인 이 지지 라인에서 1차적인 매수를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이온큐의 지금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반등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진행하였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제가 지지 후 반등 이 부분에서도 지지 후 반등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어제 약 9%가량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저 또한 매수 타점을 잡아보려고 했으나 어제 시가가 4%가량의 갭상승으로 시작하고 9%까지의 상승을 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장 막판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반등에 성공해서 좋긴 한데 이 윗꼬리가 너무 긴 모습을 보여주어가지고 저는 팔란티어 테크 조금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길리어드 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임상시험 실패 결과로 10%가량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저도 길리어드 사이언스 소액으로 가지고 있는 중인데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갈색 선 121선을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파란색 선 481선까지 하락할 수 있으니 121선을 깬다라고 했을 때 저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소액이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ARA죠.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는 제가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시고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토캐스틱 533, 스토캐스틱 1066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하락을 말씀드린 거죠. 또한 이 부분에서 큰 음봉이 나와주면서 이 노란색 선 21선 부분까지는 1차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21선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주지 않는다라면 초록색 선 61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초록색 선 61선에서 지지율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1차적인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61선 부근에서 지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정확한 지지는 나와주지 않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제가 매수 타점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좋아요로 동영상 저장해 두시고 구독과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하다는 단 한 문장의 댓글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